어, 이번 시간에는 식물 유기산의 그 두 번째로 식물 뿌리 삼출물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물 삼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뿌리 삼출물은 식물의 뿌리에서 배출되는 액체 말합니다. 그건 주로 근산이라고 합니다. 근산입니다. 이러한 분비물은 상당히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유해한 미생물은 억제하고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서 생육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건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서 뿌리가 지배하는 변화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미생물부터 시작해 갖고 동물 다양한 거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식물 뿌리 시스템은 토양의 이제 공통 토양이죠. 그게 다양한 종과 미생물로 인해 복잡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식물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토양 조건과 미생물의 존재에 반응하도록 적응했으며 그 중 하나는 뿌리 삼출물의 분비입니다. 그래서 뿌리 삼출물을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이 분비물은 식물이 뿌리 주변과 그러니까 이제 균이 존재하는 걸 말하고요. 근근은 뿌리 주변을 말합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유기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삼출물의 내용물과 좋은 삼출물이 나오면 식물의 생육이 촉진되고요. 여기 이제 호르몬도 포함됩니다. 방출되는 물질의 양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뿌리 시스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많으면 안 되겠죠. 식물 뿌리는 오그라들고 병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 뿌리 삼출물에서 방출되는 화합물의 종류는 14가지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탄수화물을 하면 포도당, 과당, 자당, 5탄당, 6탄당, 리보스, 잘로스, 만니톨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뿌리 삼출물에서 방출하고요. 그리고 아미노산류도 20가지 이제 아미노산 계통에서도 방출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류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유기산 말할 때 카르복실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부분 유기산들입니다. 초산은 초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젖산은 젖산균에 의해서, 유산균이 젖산입니다. 유산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연산은 에스파라기스 니가 계통에서 구연산을 많이 만듭니다. 구연산을. 아스파라긴산, 사과산은 말산이라고 합니다. 사과산, 말산, 숙신산을 호박산이라고 하고요. 이 사과산과 숙신산은 당도 올리는데 굉장히 식물의 생육 촉진과 엽록소도 촉진되고 당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산, 숙신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하고 결합되면은 인산이라든지 칼슘 이런 것들이 잘 흡수됩니다. 여기 그러고 이제 글루타민산, 주석산, 갈산, 옥살산, 전부 다 옥살산 이런 것들이고요. 플라보노이드 하면 뭡니까? 안토시아닌 계통, 이런 색소 계통, 이거는 향이라든지 색소 나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뭡니까? 기능성이 나오죠. 루틴이나 제니스테인, 이건 기능성 물질입니다. 또 이제 자몽 같은데 나린진 하는 거는 자몽의 쓴맛, 자몽 먹으면 쓴맛은 나네. 케르시틴 하면 뭡니까? 케르시틴 어디 많아요? 양파의 껍질에 케르시틴이 많죠. 캠페롤 같은 거, 캠페롤.
이런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 물론 안토시아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토시아닌도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벤조산, 벤조키논, 니코틴산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향료계통이라든지 여기 독성도 있고요. 계피산도, 갈산, 페롤산 들어봤죠? 시린산. 여러분들은 이제 포름알데히드 이런 거 알데히드 하는 방향족 물질들입니다. 바닐린 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쿠마르산, 알코올 이제 피로 글루탄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것이 식물의 이제 기능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도 같은데 이제 향기 테르펜 계통, 테르펜은 향기 나는 포도의 그 마스켓 포도의 향기 나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테르펜류입니다. 오탄당입니다. 오탄당들이 대부분 6탄당인데 5탄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쿠마린류, 오로네스류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나하나 글루코시놀레이트류, 안토시아닌, 이것도 안토시아닌류는 시아니딘계, 델피니딘계, 펠라고니딘계 이런 계열이 다 다르대요. 인돌 함으로 인돌 IAA 하는 거 있죠. 인돌 아시드 하는 거 IAA 그런 게 이제 생장 촉진제를 주로 이제 이런 말합니다. 생장 촉진제, 인돌 함은 이제 밝은 촉진제, 생산 촉진제, 이런 물질들. 그리고 지방산도 리놀산, 올레인산, 팔미토산, 팔미톨레이산, 오메가 3, 6, 오메가 7, 9 뭐 이런 거. 스테롤, 캄페스테롤, 시테롤 같은 거. 그 다음에 13번째 알로폰 계통이 이런 좀 복잡한 화합물입니다. 이런 화합물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식물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농약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많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약 물질, 생리 활성 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단백질과 효소 계통, 프로타제 뭐 이런 것도 내놓겠죠. 단백질 분해,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대부분 가수 분해 효소.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도 내놓습니다. 가산화수소 H2O2, 가산화수소를 가지고 활성산소종을 만들죠. 가산화물로. 그래서 14가지 화물을, 다양한 화물을 뿌리에서 삼출물이 내놓는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사람이 사는데도 집안에 온갖 것이 다 있죠. 저는 지금 탁자 의자에 앉아서 지금 집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텔레비도 있고 시계도 있고 온갖 거 있습니다. 주방부터 탁자, 찻잔 같은 거 이런 거 전체. 우리 집이 좀 잘못 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공개를 안 해요. 에어컨까지 있으니까 잘못 산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예, 그래요. 이렇게 선풍기를 옆에 켜놓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삼출물을 분비해서 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식물도 그런데 우리 사람이나 식물이나 물속이나 토양 속이나 거의 환경은 비슷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삼출물이 방출되는 생리학적 기전은 어떻게 해서 뿌리 방출물이 물질이 저렇게 나오는가에 대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이제 이 연구 논문을 가지고 제가 다루고 있어요. 자극 및 분비된 삼출물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토양의 미생물이나 화합물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삼출물을 분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뿌리 세포가
뿌리 세포가 제한되었습니다. 뿌리 삼출물의 한 가지 예는 식물이 스트레스 또는 방어 반응에 대한 유도체 및 프라이밍을 감지할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외부 적이 공격할 때 방어 물질을 내놓는다. 그게 뭡니까? 자스민산하고 살리실산입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메틸 자스모네이트, 자스민산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리실산과 같은 물질을 이제 분비해서 방어를 합니다. 특정 방어 또는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를 상황 조절하는 유전자 조절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러한 차별적 유전자 발현은 궁극적으로 1차, 2차 대사산물의 합성을 초래하는 대사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분자, 저분자 화합물,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이 방어물질. 그래서 식물의 80-90%는 자연계에서 식물의 80-90%는 군권에 의해 식민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작물의 뿌리 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권이 지배를 받는다. 뿌리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식물의 생장이나 촉진, 수량성, 품질 향상 이거는 뿌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뿌리가 좋으면 뿌리 근권이 좋으면 식물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권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요. 물도 흡수 촉진해서 영양분도 잘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뿌리에 분비된 물질이라든지 화합물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 조직과의 상관관계가 근권의 미생물들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근권의 미생물들. 그러니까 지금 미생물뿐만 아니고요. 여기는 다양한 보시면 큰 아메바 원생동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서 곰팡이 포자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토양 미생물이 이제 이거는 여기 도표로 나눴는데요.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균은 호기적 세균이 있고요. 호기적 세균, 그러다가 현기적 세균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성균이 있고요. 방성균은 굉장히 호기적이죠. 호기적 방성균들이 많죠. 그리고 사상균, 곰팡이 계통은 사상균은 대부분 호기적입니다. 물론 현기적 사상균도 있습니다. 소량이 굉장히 적죠. 현기적 사상균은 적죠. 네. 그람 중에 숫자를 말하는데 이거는 뭐 1000만 마리 이상이 있는 게 이제 주로 그람당 1000만 마리 이상이 호기성 세균, 아조토박터 같은 거, 조류도 있죠. 그러고 원생동물, 이렇게 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뿌리 영양분을 보고 다른 미생물이요 보면 미생물이 뿌리 영양분을 보고 미생물이 다양하게 달라진다 그래요. 여기다 접근해서 근권의 활성을 높인다. 뿌리로부터 이제 양분이 하면 미생물이 그걸 먹으러 막 몰려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축에 먹이 줄 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리조박테리아 이제 공생균들하고의 근권의 프로세스를 보면 강합성을 하면 뿌리 삼출물을 내놓으면 뿌리 시스템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공간에 물, 미네랄 양분을 넣고 이웃식물 종과 뿌리 시스템과의 경쟁하겠죠. 그리고 박테리아나 곰팡이 및 곤충과 같은 토양 매개 미생물과 긍정적이고 서로 친화적인 것, 또 부정적인 것 같은 것은 공격해서 병을 만드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밀도가 높은 밀집 지역입니다. 뿌리 근권이.
강압성으로 고정된 탄소가 식물 뿌리 분비물을 통해서 토양으로 전달되는 양을 정량하는 것은 어렵지만 5%는 대략적인 추정으로 총 강압성량의 5%가 분비물로 삼출된다. 뿌리 삼출물은 식물과 토양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의 핵심 매개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이 뿌리 삼출물까지는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렵고 그런 자료와 논문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최근에 이런 것을 많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뿌리 시스템에서 다양한 건건의 요런 박테리아 뿌리의 요런 거는 크게 안 다뤄도 됩니다. 그 내용물을 제가 읽어 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만 이해하려고 생각해야지 그걸 애우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가정만 알면 돼요. 뿌리의 영향을 받는 리조스프로 하는 건 공생균의 생화학 및 미생물 이 공생균 미생물들이 다양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이게 이제 접종되는 겁니다. 이 건건에.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은 건건의 화학적 과정은 주로 건건의 영양분의 고갈, 영양분이 이제 부족할 때 토양으로부터 이어지는 영양분 이온의 뿌리 흡수를 포함한다. 이 과정은 1번, 2번, 유기산, 3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간략하게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추리 보면 뿌리 삼출물에는 식물이 토양으로 방출하는 다양한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죠. 다양한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토양 미생물과 식물 뿌리 사이의 통신을 허용하는 신호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삼출물이 신호 전달, 매개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출물은 영양분 가용성, 토양의 pH, 박테리아 및 곰팡이 모집과 같은 토양 내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삼출물이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뿌리 삼출물은 토양 영양소를 식물 영양과 영양 전력과 연결된다. 뿌리 이제 삼출물은 식물 영양과 연결됩니다. 요 그림에 보면 요거는 이제 또 제가 이제 도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영양이 식물 영양과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요거는 이제 쭉 뿌리 삼출물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어보면 이해가 가시면 좋겠네요. 식물은 뿌리 삼출물의 구성을 조절함으로써 뿌리 삼출물 식물 스스로가 조절합니다. 미생물하고 상관관계에 있죠. 박테리아 및 곰팡이와 이러한 상호관계를 확립합니다. 이와 같은 궁극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미생물이 식물과 양립할 수 없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식물과 양립할 수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좋습니까? 어떤 때는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건에서 부정적인 관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는 타감 작용입니다. 타감. 그러니까 주다가 안 주면 뺏어오려고 하죠. 강도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웃도 잘 지내다가 강도로 변하는 거죠. 미생물이. 식물과 미생물의 친화 관계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에 잘 줄 때는 좋은데 주지 않고
병이 오고 뭐 또 환경이 안 좋고 이러면은 결국은 미생물들이 배신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후 식물의 성장, 호흡, 광합성, 신진대사, 물과 영양분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 독소를 건건으로 방출하는 행위입니다. 식물 독소를 건건으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물질을 준다 이 말이야. 맛있는 물질을 줘야 되는데 독소 같은 걸 내놔버리는 거죠. 독소 같은 거. 그러면은 식물은 다감작용이라 그러는데 그걸 뿌리에서 방출되는 다감 화학 물질은 그러니까 미생물이 좋아하는 물질을 줬을 때는 엄청나게 달라들고 세포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세포 분열과 신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막투가성을 증가시킴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증가시킴으로 일을 수행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나쁜 물질을 내놓음으로써 좋은 물질은 식물도 묵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도당에 의해서 나는 칼복실산 같은 것들은 식물이 묵어서 양분을 만들어서 다음 또 뿌리, 줄기, 잎, 열매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지죠. 열매해서 열매가 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나쁜 맛이 없는 그런 물질을 내놓음으로 해서 그 미생물들이 건건에 있는 미생물들이 항쟁을 일으킵니다. 항쟁을. 다시 말하면 주인인 식물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사와 식물의 관계도 거의 유사하고 흡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